안녕하세요. 모건 피윤 모텔하다 건물 짓고 피자 파는 윤 사장입니다. 지난번 영상 뒷이야기에 이제 고시원 얘기가 살짝 나왔어요. 고시원 하면은 또 할 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고시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생각하는 고시원은 보통 그냥 지방이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상경하거나 이사해가지고 임시 거처처럼 아니면은 그냥 큰 비용 들이지 않고 뭐 여러 상황 때문에 보증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일 때문에 그냥 저렴한 비용으로서 지내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고시원에 혼자 나홀로 사는 사람들 그러한 거주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고시원에 온 가족이 살 수도 있습니다. 온 가족이 놀랍게도 20년 전에 저희 가족이 세 가족이 저는 외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가족이 고시원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. 뭐 지금 생각하는 형태의 고시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건물 한 층을 이제 쪽방처럼 넓은 방, 작은 방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냥 월세를 받는 집이 있었습니다. 한때 저희가 이제 집이 망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친척 집에 좀 얹혀 살다가 다음엔 그 얹혀 산 얘기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다가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를 끝났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데리러 오신다고 합니다. 그땐 저희 차도 없었어요. 학교 끝나고 가보니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좀 생생해요. 이제 어머님은 좀 가시면서도 이제 그냥 저를 반겨서 웃어주시려고 하고 그때 저희 키우던 강아지도 있었습니다. 1.5kg 안 되는 이제 치와와 강아지. 걔를 데리고서 이제 이모님 차를 빌려서 봉투에 여러 살림살이를 챙겨가지고 이제 저를 학교 끝나는 때 데리고 온 거죠. 그때 그냥 착잡했던 기분이 좋지 않았던 부모님이 반갑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순간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. 그러고서 이제 그 황금색 이모네 카렌스를 타고 어, 당산역 근처로 넘어가요. 요즘도 아니 가끔 지금 그 건물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좀 그 진한 느낌이 덜하긴 한데 어떤 시장도 골목 같은 데로 이제 차를 대고 들어갑니다. 들어갔는데 어, 시장통 2층에 있는 건물이었어요. 창문은 알루미늄 단창에 건물 안은 그냥 슬레이트 샌드위치 판멜로 그냥 칸을 쳐 있고 긴 복도가 있고 화장실은 당연히 공용이고 양변기도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가스레인지는 그 건물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던 건물. 그래서 가스도 주인한테 연락하면 교체를 해주는 그런 가스인데 그 가스레인지조차도 공용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제 기억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그 방은 보증금이 없고 월시 35만 원, 38만 원이었나? 35만 원이었나? 그랬어요. 그때 그 집을 월세 주던 분이 무슨 연예기획사 사무실처럼 거길 쓴다고 꾸며놓고서 이제 지방에서 온 사람들 방 주고 하면서 내가 보기엔 사기꾼이지.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었어요. 그러면서 그 방 안에는 이제 프로필 사진처럼 찍은 여러 사람들의 사진들이 있고 막 칠은 막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로 썼다 하더라고요. 그런 곳을 이제 자기들이 일 때문에 빠지면서 세를 준다. 어, 그런 곳을 한 1년 좀 안 되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디테일하게 기억나진 않아요. 안 좋은 기억이라 그런지 사람의 뇌는 좋지 않은 기억은 있기도 하고 모든 기억을 다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옆방에서 피는 담배 냄새가 집 천장을 통해서 스며들기도 하고 그 반 창문도 공용이야. 이쪽 창문을 다 열어버리면 저쪽 창문을 못 열어. 그 사이에 벽이 있거든요. 그 벽을 테이프로 다 막았는데도 그 옆집에서 담배 피는 냄새가 살짝 들어오기도 해요. 착잡하죠. 착잡해. 근데 그러한 고시원 안에도 한 60 넘으신 부부가 사는 분들도 있었고 그 부부분들도 여러 환경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분들하고도 그 한층 안에서 왕래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. 참 학교 끝나고 건물 계단을 올라서 2층에 가면은 신발장에 신발이 한 30개 있고 그 건물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. 우리 방까지 가기 전에 사람 발 냄새 같은 거, 쿰쿰한 냄새.
아직도 그 비슷한 냄새가 날 때는 그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록 향에 집착하고, 아니 집착이라기보다 좋은 향을 내 주변에 놓고 싶어 하고 그런다고 하죠. 아무튼 그 시절에 그 속상함이 내 사춘기에 이 불편함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책임감으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 과외하지 않는 때에도 공부를 꽤나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, 나이가 커서 보니 힘든 상황에 살다 보면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하고 내가 제일 힘든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 가족은 뭐 외갓집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녀왔던 집안이라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,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부모님은 가까운 교회 다니시면서 부끄러움이셨을 것 같아요. 등록은 하지 않았어요. 등록하지 않고 가까운 교회 다니시면서 어머는 수요예배, 금요예배도 가시고 철야예배, 새벽기도도 꽤나 많이 다니셨죠.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꽤나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도 힘든 사람들이 더 눈에 보여요. 부모님이 건강하신 거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한 게 감사하고 우리 가족한테 아직 장애가 없음에 감사하고 병원에 다녀서 누워있지 않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하루하루에 집중하고 그땐 또 저희 아빠가 작은 액센트를 가지고서 기사를 해주던 분의 사모님 아내분이 교통사고로 생명이 오가는 길에 있어서 그 하나 있는 5살? 4살 되는 아이를 저희가 그 고시원에서 잠깐 또 맡았던 적이 있어요. 강아지도 데리고 와서 맡았었어.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당시엔 우리 집안의 신세가 딱 정말 불쌍한데도 죽음 앞에서 오가는 기로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. 내 코가 석잔데 그럼에도 사람이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면 어찌 보면 저한텐 그 힘든 10대의 가족들과의 기억이 제 땅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돌아가라면 솔직히 그 삶을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 못하겠어요. 솔직히 너무 싫었거든. 어느 친구 하나도 내 집에 내려갈 수가 없었고 그냥 나는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니는 학교가 집이 멀었던 친구라는 거 하나. 그래서 지금 내가 고시원에 산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3년, 5년, 10년 뒤 지금 20년 뒤 저는 이제 아직 빚도 많고 보증금도 많지만 건물도 지어봤고 그러한 갈망과 성공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가게도 꾸준히 운영을 하는 삶을 살고 있기도 하고요. 그 와중에 인생의 어려움이 끝나지는 않습니다. 세상에 돈으로서 해결될 문제가 많지만 그게 누구에게나 넉넉하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고시원에 살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. 생각해보면 그때의 부모님 세대가 그러한 교육과 그러한 생각, 그러한 삶에 대한 분별력, 정보력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고도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성실하게만 살았던 거지. 성실하다고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. 절대 성실하게만 하면 안 돼요. 잘 해야 돼요. 아무튼 그 오랜 시간들이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은 고시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. 하물며 오늘날 지금 내가 고시원에 살고 있는 10대, 20대, 30대, 40대 분들이 있으시다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고시원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생활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 불편함을 극복하려 한다면 나아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라 믿습니다. 다음은 얹혀 살았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